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일요일 밤 여수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도내 고대사를 체계적으로 조사할 수 있는 특별법이 통과됐습니다. 가야 문화권에 속해 있는 지자체들 역시 이를 활용할 대안 마련에 들어갈 것으로 보이는데요. 전남에서도 집중적인 논의가 이루어질지 주목됩니다. 김종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우리나라 고대사의 흐름 속에 가야의 흔적은 삼국시대에 버금가는 중요한 의미를 지닙니다. 600년 이상 유지되어 온 가야는 출토된 유물과 진행된 연구 성과를 따져볼 때 주변국에 많은 영향을 끼쳤다는 평가입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로 가야 문화권의 연구와 조사가 선정됐는데도 여전히 체계적인 사업 추진이 어려웠던 상황. 이런 가운데 최근 가야 문화를 포함한 고대사와 지역 발전을 연계하는 특별법이 통과돼 기대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전남 동부권과 경남 서부권 등 가야의 주요 무대를 중심으로 다양한 역사 정비가 이뤄질 수 있게 돼 영호남 교류 활성화의 토대가 마련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체계적인 발굴과 보존을 통해서 역사 관광 자원 개발도 할 수 있고요. 특히 또 의미가 있는 게 동서 화합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영남과 호남에 걸쳐 있다는 거죠. 현재 여수, 순천, 광양 등 전남 동부권에 분포된 가야 유적지만 20여 곳. 광양 비평리와 순천 운평리를 중심으로 당시 생활과 정치적 영향력을 보여주는 유물들이 다수 출토돼 시대상을 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되고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조사를 해서 거기에서 확인된 자료를 가지고 차후에 어떤 조사 계획이랄지 이런 것을 수립해 나가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반면 경상남도와 달리 상대적으로 주목을 받지 못했던 가야 문화권 복원을 위해 적극적인 관심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유물마다 의미 있는 성과를 반영하고 있지만 국가지정 문화재급의 유물이 나오지 않았고 전라남도의 정책 방향이 비슷한 시기에 영산강 유역에서 활발히 펼쳐졌던 마한으로 집중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입니다. 수십 년 전부터 가야 문화 복원에 공을 들여온 경상남도와 공조를 이루는데 적지 않은 노력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다양한 문화가 혼합되고 나타나온 지역입니다. 오히려 그런 부분이 이쪽 지역의 고대사라든지 역사를 밝힘으로써 영원함의 화합을 이끌어내 줄 수 있는 그런 장을 마련해 줄 수 있는 유적과 문화유산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연구를 위한 전문 인력 수급과 기관 운영 등 해결 과제 못지않게 도내 가야 문화 복원을 위한 지자체의 의지가 요구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번 관련법 통과로 영호남 상생과 남부권 관광자원 발굴에 구체적인 윤곽이 드러날지 주목되는 가운데 가야 문화권에 속해 있는 20여 곳의 지자체는 다음 달 초 여수에서 회의를 갖고 후속 대책 마련을 위한 논의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MBC 뉴스 김종수입니다. 이혼한 50대 남성이 전처에 차량을 들이받는 3중 충돌 사고를 냈습니다. 이 사고로 이혼한 전처가 숨지고 2명이 중상을 입었습니다. 김한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전남 해남군 마산면의 왕복 2차선 도로에 차량 3대가 심하게 부서진 채 멈춰서 있습니다. 지난 19일 오후 6시 10분쯤 이곳에서 SUV 차량을 몰던 51살 A씨가 마주오던 경찰을 들이받은 뒤 뒤따라오던 소나타 승용차와 또다시 충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경찰을 몰던 47살 B씨가 숨지고 A씨와 소나타 운전자 등 3명이 크게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사고를 낸 A씨는 숨진 B씨의 이혼한 전 남편으로 드러났습니다. A씨는 이혼 뒤 법원으로부터 접근 금지 명령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씨가 탄 SUV 차량은 이 도로에서 주행 중이었습니다. 이곳에서 중앙선을 넘어 마주오던 차량을 들이받았습니다. 경찰은 지금까지는 단순 교통사고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둡지 않은 시간 직선도로에서 사고가 났고 음주운전도 아닌 점, A씨와 숨진 B씨의 관계가 특별하다는 점으로 미뤄 고의사고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경찰은 A씨의 SUV 차량과 숨진 B씨의 차량을 증거물로 확보하고 교통사고 조사계와 수사과 합동으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A씨가 회복되기를 기다리는 한편 숨진 B씨의 주변인 조사와 사고 차량과 블랙박스를 수거해 정확한 사고 경위를 수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한수입니다. 선착장 부근 도로의 교통 안전을 위한 주의와 대책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지난 22일 밤 8시 50분쯤 전남 여수시 경돈의 선착장 도로에서 7살 A군이 리조트 셔틀 승합차에 치여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사고가 난 곳은 차량과 사람이 자유롭게 오가는 선착장 앞 도로로 경찰은 운전자가 엄마를 찾아 길을 건너던 A군을 확인하지 못해 사고가 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지난 22일 오후 5시쯤 여수시 삼산면 초도 의성마을 해안에서 토종고래 상괭이 사체가 발견됐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해경은 상괭이의 몸에 불법 포획의 흔적이 없어 사체를 지자체에 인계했습니다. 상괭이는 우리나라 서남해안에서 자주 보이는 멸종위기 보호동물로 포획과 사냥뿐만 아니라 유통과 판매도 금지돼 있습니다. 전남대학교가 오는 6월 1일부터 대면 수업을 실시하겠다는 학사 일정 방침을 발표해 일부 학생들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남대학교는 지난 22일 다음 달 1일부터는 이론 교과목도 담당 교수의 재량에 따라 집합 수업이 가능하도록 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이와 관련해 일부 학생들은 타 지역 학생의 경우 지금 기숙사를 신청해도 5일부터나 입주가 가능하고 이태원 사태로 인한 감염 우려도 걱정된다며 학생들과의 의논하에 학사 일정을 재고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여수 지역의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등을 지원하기 위한 조례가 제정됐습니다. 여수시 의회가 제정한 해당 조례에는 지자체가 지역의 유족단체 등의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고 희생자 추모 조형물 설치와 강제동원 피해 조사 등의 사업을 직접 시행하거나 지원할 수 있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이와 함께 지자체와 경찰서, 금융기관이 협력해 보이스피싱 등의 금융사기를 예방하도록 하거나 아동과 청소년에게 부모의 채무가 대물림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례 등도 최근 여수시 의회를 통과했습니다. 고흥 목일신 문화예술거리가 남도 문화예술 특구 조성 사업에 최종 선정됐습니다. 고흥구는 전남문화관광재단이 주관해 지역 문화예술 콘텐츠 발굴과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예술로 남도로 문화예술 특구 조성 사업 공모에 따르릉 목일신 문화예술거리 조성 사업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습니다. 고흥구는 이번 공모 선정으로 올해 지역 출신 동요 작가 목일신 선생의 작품과 벽화 등을 추가 설치해 목일신 문화예술거리의 완성도를 높여나갈 계획입니다. 전남 섬 지역에서 발생한 화재가 3년 동안 180여 건에 달했습니다. 최근 3년 동안 전남 도내 섬 화재는 유인도 273개에서 186건으로 모두 4명이 숨지고 7명이 다쳤으며 14억 2천여만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전남소방본부는 유관기관과 함께 섬 지역 특성에 맞는 화재 진압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수의 계약 범위를 넓힙니다. 행정안전부는 소액 수의 계약이 가능한 금액 기준을 종합공사의 경우 2억 원 이하에서 4억 원 이하로, 물품 용역 구입은 5천만 원 이하에서 1억 원 이하 등으로 조정하는 내용의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할 계획입니다. 개정안은 아울러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입찰과 계약에 필요한 각종 보증금을 50% 인하하는 내용도 함께 담았습니다. 광양시가 관내 대기오염을 줄이기 위해 하반기 배출가스 저감 사업을 추진합니다.